예, 안녕하세요. BJ 주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디졸브랑 애그리게이트 갖다가 할 건데요. 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알고 계시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이제 그 기능 자체를 활용한 거라고 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기능, 기능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의 활용,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디솔브랑 애그리게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되는 자료로서는 그 KLIS 기반으로 나온, 다 대문자죠, 약자니까, KLIS라고 하는 그 지적도 시스템이 있어요. 전자지적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도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적도를 가지고 한번 재료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일을 집어넣을 건데, 파일을 집어넣을 때 뭐 저번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분이 쓰실 때는 아마 그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냐면은 윈도우 탐색기를 쓰실 텐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크 카탈로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카탈로그 하는 게 그 아크인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탐색기예요. 훨씬 더 무궁한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탐색기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보통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까? 이게 하나씩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윈도우 탐색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하나가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나는 쉐이프 SHP로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SHX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는 뭐 이렇게 DBF 방식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거였나? 여러 가지 포맷의 파일로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이렇게 아유, 하나의 세트를 이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수정하기는 굉장히 고된 일이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기로는 이 아크 카탈로그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일단 지적에 관련된 파일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서울시 걸로 해보죠. 서울시, 내가 저번에 만들어 놨던 짜라는 파일은 지금이 없구나. 예,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디 보자. 파일 중에서 서울시 지적도가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 음, 여기에서 서울시. 끌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를 좀 세팅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썼던 클립을 복습한 임에서 잠깐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립하기 위해서는 자를 틀이 필요하겠죠. 네, 그거를 저번에 여기다 만들어 놨었는데, 연남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었죠. 자, 그럼 서울시가 전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서 연남동에 해당된 부분이 이쪽이죠. 이거를 클립해서 잘라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툴박스를 꺼내고 꺼낸 것부터 해야겠구나. 툴박스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빨간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켜지고요. 제가 이거 화면 전체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동영상이 너무 끊기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화면을 작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탭에 보면은 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서치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돼요. 클립이니까 그냥 클립이라고 치면 되겠죠? 영어로 클립이라고 치고 처음 검색이 제일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열어두고 인풋 피처에 지적도를 집어넣고 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연남동에 해당되는 이 프레임을 집어넣고 경로랑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이름은 뭐 연남 필지가 영어로 파스인가 뭐 이렇게 하죠. 약자를 좀 써야겠네요. YN이라고 하면 되려나? 네, 이거 다 그냥 약자로 합시다. 어차피 뭐 네, 해놓고 세이브. 토러랭스는 필요 없고 그다음 OK 누르면은 딱 잘릴 겁니다. 계산을 하고 있죠, 얘가. 네, 쭉 카운트가 올라가고 완성될 겁니다. 생각보다 좀 약간 느리네요. 하긴 서울 전체니까. 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완성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서울시 거는 어차피 리소스만 잡아보니까 없애버립시다. 그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연남동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려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리졸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여기에서 일단은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속성 탭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네, 이 가운데서 그 지목이라고 있죠. 그 도로, 대지, 뭐 대지 도로, 철도용지,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게 많이 있고 뭐 지가 같은 것도 있고요. 소유구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스페이스 에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지 면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적도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사실 소용이 없죠. 이걸 갖다가 뭔가 분석을 한다든가 유의미한 정보를 빼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프레임을 대상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전체 대지의 면적을 다 뽑는다면 아니면은 대지만 따로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 면적 구하는 것 정도야 뭐 여기서 우클릭하고 뭐 스태티스틱스 들어가서 필드별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카운트 전체 필드 개수라든가 최저값, 최대값, 전체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나오긴 하지만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하나로 다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지목별로 따로따로 다 합쳐버리고 나름대로의 각각 이제 지목별로 전체 면적을 구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가라고 하는 게 제곱미터당 지가인 거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스페이스 에리어랑 곱하게 되면은 그 필지를 사기 위한 매매가가 될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전체 필지별로 지목별로 전체 이제 그 매매가 총량은 얼마인가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거를 애그리게이트 갖다가 디졸브 갖다가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클립을 찾았던 것처럼
디졸브 같은 경우도 이 아크 툴박스에서 바로 찾으면 돼요. 디졸브니까 역시 검색어로 디졸브를 칩시다. DISSOLVE 치면은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나오죠. dissolve, eliminate, dissolve root branch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은 옆에 이제 tool help 구성이 있는데 한번 보죠. dissolve, aggregate features based on specified attributes가 있는데 aggregate라고 하는 게 통합이라는가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긴 하는데 특정 속성을 기반하여 합친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도형상으로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 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색깔이 약간 달리해서 네, 좀만 굵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같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지면 대지, 뭐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농업 그 논이면 논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필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는 뭐 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필지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디졸브를 시키게 된다면 그러니까 필지 종류를 기준으로 필지 아까 지목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죠. 지목이라고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목을 기준으로 디졸브를 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까 전에 달라진 점은 아까 전처럼 뭐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목 기준이니까 지목이 같은 것들끼리는 이렇게 합쳐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특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 필지를 넣어야겠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아웃풋 피처 클래스에다가는 뭐 이제 뭐 연남 필지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디졸브를 붙여보죠. 예, 뭐 장명법은 가능하면 일관적인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dissolve fields에서 이게 그 기준이 되는 필드를 넣는 건데 일단 지목으로 하죠. 지목을 기준으로 넣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으나 일단 지목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specific statistics fields가 있는데 그 어떤 필드를 가지고 그 통계적 계산을 해낼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디졸브에서 합쳐졌을 때 합쳐진 거에서 이제 어떤 필드를 뭐 통계적 처리를 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일단 면적을 해봅시다.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일단 면적을 해가지고 면적 같은 경우에는 네,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합쳐야겠죠. 이 statistic type 같은 경우에 sum, mean, max, range, 뭐 standard deviation, 뭐 이런 count 이런 게 있는데 합계니까 sum을 집어넣고요. 네, sum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create multi-part features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이 근접해서 있는 것들이 붙어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거를 개별적인 객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된다면 떨어져 있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단 하나의 객체로 막 하나의 탭으로 그냥 합쳐버립니다. 멀티파트를 일단은 클릭을 하고요. OK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합쳐졌죠. 지금 이거는 여기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게 활용법에 대해서 일단은 블록을 딱 만들어낼 때 굉장히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짜잘하게 나눠진 블록들이 대지 같은 경우 어차피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블록 안에는 대부분 길 빼고는 거의 다 대지밖에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에 대지가 다 이렇게 블록 내부인 것들은 어차피 붙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디졸브를 통해서 붙여버리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내부 도로라든지 상업지역 같은 이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대부분 다 블록 형태만 남게 되겠죠. 그 나머지 예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게 있는 거는 그것만 조금 이제 손을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럼 필드 상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냐? 그 아까 멀티파트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아까 멀티파트 체크된 거를 해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멀티파트에 관한 아까 전에 그 체크 사항을 체크를 해서 얻어진 결과는 이렇게 지금 이게 대지죠? 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게 블록 1이라고 치고 너무 굵다. 블록 2라고 치고 음, 검은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블록 1이라고 치고 2라고 치고 3이라고 치고 4라고 칩시다. 이것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그냥 이 하나의 필드로 치죠. 하나의 필드로. 그렇게 통합이 된 거고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제했더라면 이게 나눠졌을 겁니다. 뭐 백분위 불여일견이라고 그 해제한 버전으로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시 디졸브 하고 선택은 해제해야지. 디졸브를 하고 아까처럼 그 필지 거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디졸브 뒤에다가 좀 더 붙입시다. 언체크이라고 하고 네 세이브 아까 전에 설정은 다 같이 하되 스페이스 에리어 하고 sum 다른 거는 create multiple features를 체크 해제하고 오케이. 자, 기준을 안 넣나? 아 죄송합니다. 기준을 안 넣고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실수를 했네요. 다시 그냥 바로 해보죠. 일단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거 없애버리고 요한이 이런 실수를 자 클립한 거 집어넣고 다시 스페이스 에리어 하고 지목이지 지목. 네 지목으로 하고 스페이스 에리어 한 다음에 sum 언체크 오케이. 음? 아 오늘 왜 이러지?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참고로 그 선택을, 그러니까 디졸브 시킬 파일에서 미리 선택, 그러니까 셀렉션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것처럼, 예, 미리 이렇게 셀렉션을 하고 시켜버리게 되면은 셀렉션 한 것 중에서만 연산이 됩니다. 그건 어떤 기능을 수행하든지 간에 기본이에요. 네, 이 실수로부터 그것을 일단은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됐죠. 음, 자,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없으니 이름은 대충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기준으로 하고, 네, 뭐 반복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하게 되면 보십시오. 아까 전에 달라진 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달라진 점, 셀렉션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좀 이쪽을 좀 확대해서 보고, 음, 일단 색깔도 살짝 해서 구분을 해봅시다. 네, 지금 이게 그 언체크를 한 거고요. 이거는 각각 이 대지가 따로 놀죠.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고, 필드를 살펴보면, 네, 각각의 그 블록에 해당되는 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개별적인 블록들로 다 나뉘어져요.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인 블록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되 그 지목이라고 하는 한 분야 안에 있는 합계 전체가 다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이렇게 테이블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바로 그냥 테이블에서 계산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계산시켜 버려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이 블록 하나하나의 개별성을 살리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했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체크를 해제하지 않고 해버리면은 대지라든가 그런 것처럼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얄짤없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아, 이거 말고 아래 거죠. 이렇게 얄짤없이 하나로 묶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낸 테이블을 가지고 dbf 파일을 엑셀에다가 쑤셔 넣어서 만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목 분석할 때 각 지목별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한 큐에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엑셀 시트 조금 정리해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교수님께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지적도를 만들 때 제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 정도 예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수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졸브의 기초적인 것과 기본적인 활용 예는 일단은 했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네, 아프리카 TV에 그 BJ 주비 들어오셔서 거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젠 디졸브를 했으니까 어그레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방송 이름 좀 자막 좀 바꾸고요. 아, 디졸브, 그쵸, 실제 작업할 때 상당히 사용하기 나름대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왜냐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면적, 그 카테고리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그런 총합을 계산하는 게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은 사실 이거 캐드 갖다가 일일이 다 재서 그걸 엑셀 갖다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보면은 너무 애잔해. 너무 불쌍해서 정말 그 마치 훈민정음 가르쳐주는 기분으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도 요번에 배우셨으면은 사용하셔서 절대 이것 때문에 밤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지났으므로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 아까 전에 아크 툴박스에서 그 기능을 찾는 것까지 했으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aggregate 치면은 aggregate polyg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운데쯤에. 이건 뭐냐면 combines polygons within a specified distance to each other into new polygons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구역을 잡는달까요? 구역을 잡는다든가 뭐 그럴 때 상당히 편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좀 헬프 같은 게 나와 있으려나?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예, 일단은 사용해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나? 일단은 기능을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졸브 했던 것들은 잠깐 제거를 하고, 네, 제거를 하고, 오케이. 아까 전에 클립해 놓은 필지를 집어넣고요. 역시 새로 만들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뒤에다가 aggregate 하고 save. 그래서 경로랑 이름 설정한 다음에 aggregation distance를 뭘로 할까? 아,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보세요. aggregation distance라고 나오죠. 거리를 이용해서 서로 맞는 것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색깔을 좀 입힌 게 낫겠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이렇게 누락된 거 빼고는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그리게이트를 하면은 전부 다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건물 넣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네, 빨리 건물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게 이거를 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강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GIS 자료에 건물도 있을 텐데 여기 있다. 빨리 클립해야지. 음, 호이자. 연남 빌딩 클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하고 톨러런스 따위 넣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클립. 아, 에그레이트 기능 수업 시간에 예전에 설명했던 거요. 왜냐면은 뭐 클립, 머지, 디솔브, 에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서 일단 그 4대 천왕 같은 존재라서 가장 자주 쓰이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작업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설명을 하죠. 네, 그럼 이렇게 하고 도시 지역이라서 좀 약간 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살짝 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거를 살짝 솎아 보면 여기에서 어디 봅시다. 이렇게 네 4대 천왕 뭐 그렇다고 보죠 뭐 4개니까. 네, 그럼 여기 중에서 그 건물 용도라든가 그런 게 있죠. 용도도 있지만은 여기 어디 보자. 구조가 있는데 한번 음, 조적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Select by Attributes를 해서 속성별 선택. 아까 DBGICT인가? 음, 이거다. 는 어디 봅시다. 블록 구조는 얼마나 될까? Apply 누르면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적어요. 좀 많은 게 보기 좋으니까 벽돌 구조 한번.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음, 벽돌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좀 다른 것도 없나? 목 구조. 오케이. 목 구조 없어. 일반
이것도 진짜 없고 고급 건물이니까 일반 철골 없고 철근 콘크리트 꽤 많네요. 균질하게 있고 그러면은 한번 가정을 세워봅시다. 이거 말고 그냥 벽돌로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일단 내보내고요. 음, 내보내는 거는 여기다 우클릭하면 아래쪽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탭에 드랍다운 목록에 보면 Export Data 한 다음에 Selected Features 하면은 선택된 것들만 내보내기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연남 빌딩 클릭 말고 연남 빌딩 추진이라고 하죠. 세이브 오케이. 예, 이렇게 하고 일단 선택된 거 체크 해제하고 레이어를 끄면은 아까 전에 제가 간택했던 건물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벽돌 구조. 네, 일단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교수님께서 그 재개발을 할 그 대상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상지라고 치면 대상지 안에서 그 재개발해야 될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벽돌 구조 같이 그런 좀 조적조조라고 하죠. 조적조로 된 부분이 취약하고 좀 오래되고 철거했을 때 보상비 같은 게 적게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많은 구역을 묶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구역을 한번 지정을 해봐라, 이렇게 과제 비슷하게 내주셨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작업할 때는 그냥 여기다 보고 여기 이거보다는 이걸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여기 좀 많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색칠을 하죠. 보통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색칠을 해요. 그리고 갖다 캐드 갖다 그냥 선을 따죠.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손대중이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손대중 했다는 걸 좀 듣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대중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 전에 제대로 뭔가 계산을 해내서 구역을 잡게 된다면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셔가지고 좀 구역 잡는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에그리게이츠는 여러분의 매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죠. 좀 다 지우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에그리게이츠로 검색을 하고 에그레이트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에그레이트 폴리곤 하고 인풋으로 아까 전에 그 조적조만 뽑아낸 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쭈전에 C만 남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이름 적어주고요. Aggregate distance를 어느 정도라면 좋을까? 어디 한번 보통 건물들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우측에 보면은 음, 여기 보시면 measur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measure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갖다가 재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 이거 갖다가 한번 재봅시다. 어디 보자. 보통 한 이 정도 되면 몇 미터가 되나? 한 9m, 10m 되네요. 되고 한 이 정도는 5m 그쯤 되니까 건물들 사이에 뭐 에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어떻게 재냐면 음, 여길 대고 보면은 건물 중심점이 빨간색으로 할까?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건물 중심점이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중심점이요. 그럼 보통 어떤 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중심점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일부는 검색
하단 이렇게. 근데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우고 짜잔 지우고 이 건물과 1과 이 사이 간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중심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끝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여기는 이거고 여기 사이 간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짠 됐고 거리 한번 구해볼까? 보통 이런 건물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거대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3m쯤 되네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렇다면 좀 영세한 그런 주거지라고 쳤을 때 보통 골목길이 한 2, 3m 정도의 그 차랑 보차 혼용이니까 5m 한 좀 넉넉하게 잡아서 왜냐하면 예외 경우도 있으니까 한 10m 정도로 일단 해보죠. 10m? 10m 너무 많나? 일단은 시도를 해봅시다. 일단은 10m 정도로 잡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에그리게이트 작업의 기본은 일단 처음에 일단은 짐작대로 먼저 해보고 이 에그리게이션 디스턴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민감도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에그리게이션 디스턴스를 AD라고 하겠습니다. 에그리게이션 디스턴스를 일단 처음에 뭐 눈대중대로 뭐 10m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했다가 뭐 이거를 좀 더 약간 상향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요. 계속 결과물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최적치를 찾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네, 이렇게 최적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뭐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봐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바가 10m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준은 뭐냐? 미니멈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잡을 때 지나치게 규모가 작아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비슷해서 대체적으로 그럴지 모르겠는데 간혹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데 막 짜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씁니다. 그리고 미니멈 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애그레이션 시켜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제가 어디 보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네. 음, 건물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로 분포가 일정하기 때문에 에그레이션 에그레이트를 걸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에그레이트를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그리고 음, 아 너무 옆에다 있구나. 네, 마크 하나 놨겠다. 네, 여기서 에그레이트를 걸게 되면은 지금 이게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짠, 색깔을 에그레이트를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으쌰.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홀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에 비게 되는 공간을 홀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면을 가지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홀의 면적이 있어요. 아, 화각을 넘는구나. 잠시만요. 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면적이 있으니까 홀 에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이 면적이, 그러니까 이 면적이 우리가 지정한 아까 전에 그 입력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숫자를 입력하는 게 x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x보다 크다면 이 홀을 메꿔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작은 거였나? 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홀 에리어가 우리가 지정한 숫자보다 작게 되면은 이 공간을 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걸 작업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구역이 잘 구해졌는데 별로 이제 아주 큰 공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막 짜잘하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점 막 난 것처럼. 그럼 이게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수작업을 해서 좀 다듬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설정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손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처음 작업을 할 때 가능하면 많이 제거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추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없애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보통 이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 에리아 미터 제곱으로 하는 게 좋겠고, 면적으로. 그래서 해야지. 얼마 정도 될까? 76, 70몇 뭐 이 정도네요. 이렇게 되니까 한 되게 이렇게 짜잘한 그런 구멍 같은 거 막으려면은 한 100으로 한번 해봅시다. 100m 제곱으로. 100m 제곱으로 오케이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해보죠. 미니멈 에리어는 교수님께서 뭐 재개발 구역 면적을 잡으라는데 재개발, 재개발 구역 면적이 최소 한 어느 정도 돼야 됐었더라. 한 초등학교 한 개 면적 정도가 보통 1헥타르고 하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초등학교쯤 되겠죠? 이거 야 초등학 20헥타르요? 음 20헥타르면은 그 재개발 조적조 건물이 많은 곳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재개발할 건 아니니까 좀 약하게 잡아보도록 하죠. 초등학교 하나 면적 이 정도고 이게 보통 1헥타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한 얼마로 5헥타르 정도 해보죠. 5헥타르 일단은 미니멈 에리어는 5 하고 단위를 조정할 때 헥타르로 하고, 네 미니멈 홀 사이즈는 한 넉넉 잡아서 뭐 200 정도로 하죠. 그 정도 그 이하는 다 메꿔지게 200 스퀘어 미터로 하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반전인데 사실 별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작업 OK 컴플리트.
잠깐 뭘 잘못했나? 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나? 에그레스 디스턴스를 좀 더 멀리 해보겠습니다. 한 20m? 미니멈 홀 사이즈는 오케이. 네. 예, 아까 조건이 지나치게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겠네요. 좀 기준을 완화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잡혔어요. 어디 보자. 이거는 아예 그냥 이거 없애고 이쪽 레이어에 투명도를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살짝 굵게 하고 이거 색깔은 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적용. 네,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구역이 잡혔어요. 그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좀 수정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과하게 잡았죠. 에그레스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가 생겨버렸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면 되고요. 아까 홀 사이즈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 200을 넣었기 때문에 홀 사이즈가 200을 넘지 않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곳 같은 거 그런 건 다 이제 메꿔졌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을 넘었기 때문에 홀이 유지가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 만들어진 공백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안에 너무 헝하다가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 기준을 홀 사이즈 그 기준을 낮추면 되고요. 공백이 지나치게 좀 빡빡하다라고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기준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너무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을 바꿔서 한번 해보죠. 디졸브 다시 기준 이거 집어넣고 요번에 뭐 3로 세이브 해놓고 디졸브 필드 아 지금 우리 에그레이트를 하고 있죠. 순간 잘못할 뻔했네. 네 해놓고 이름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디스턴스가 아까 전에 20m 쓰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10m 미니멈 에리어는 음, 헥타르로 해서 어, 여전히 뭐 2헥타를 해보고요. 미니멈 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할까? 아까 200이었죠? 요번엔 좀 더 엄격하게 해보겠습니다. 엄격하게 해보겠습니다. 150? 얘로 홀 사이즈가 150 이하로는 안 생기죠? 좀 더 느슨하게 해주는 거구나. 네, 그런 다음에 오케이. 네,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비해서 아이고 왜 자꾸 이러니? 아까 전에 비해서 딱 구역이 잡히는 곳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적조 구조가 좀 있는 곳에 다 잡힌 반면에 요번에 잡힌 부분은 그래도 확실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보다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너무 홀이 많아. 이런 식으로 마치 벌집 막 벌레가 파먹은 거 같죠? 나뭇잎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하거나 조금만 비슷하게 하면서 그 홀 사이즈를 좀 더 상향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구역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이거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한번 사이클 돌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다시 요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디졸브 집어넣고 디졸브가 아니지.
자꾸 이걸 왜 헷갈리는 걸까? 짜잔. 요번에 4 디스턴스는 아까 전보다 약간 줄여서 9m, 아슬아슬하게 좀 줄여보고요. 미니멈 에리어는 아까 전처럼 2헥타르, 미니멈 홀 사이즈는 종전과 같이 종전보다 좀 더 올려서 한 220? 약간 후하게 줘봅시다. 오케이. 자, 계산을 하거라 노예야. 그럼 또 홀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변화는 별로 없고 좀 그렇군요. 이 과정을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홀 사이즈를 아예 그냥 확 늘려버려. 추진 집어넣고 이번엔 5. 생각보다 피드백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애그리게이션 디스턴스 아까 9였죠. 9로 해도 이런 부분이 연결되네요. 이건 나중에 수동으로 끊던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홀 사이즈를 대폭적으로 높이도록 하죠. 미니멈 에리어는 뭐 여전히 2헥타르 정도로 하고, 미니멈 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아싸리 500 정도로 높여봅시다. 500으로 확 높여버리고 해서 오케이. 짜잔 누르게 되면 네, 아까 전보다는 대폭 홀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쳐도 좀 벌집 먹은 것 같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반복인 것 같긴 한데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6 디스턴스 10m 2헥타르. 좋아, 1헥타르다. 오케이. 짠. 네, 이러면 거의 구역이 잡혔죠. 으쌰. 이건 끄고 이것도 투명도를 한번 줘봅시다. 네,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비교해 봤을 때 홀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딱 중심이 잡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자료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근거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다른 주어 같은 경우가 뭐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이곳하고 이곳하고 이곳은 누구나가 다 조사해 올 거예요. 그렇겠죠? 뭐 여기를 조사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다른 곳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 게 사실 현실적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교수님께 이런 도면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 구역을 정할 때 뭐 조적조라든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보았고 이거를 나름대로 도로라든지 그런 걸로 특정을 시켜 보니 좀 더 굵게 파랗게 네, 도로 같은 거 다 특정을 시켜 보니 뭐 이런 식으로 전면 이제 재개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지 1이고 여기가 단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수님께 확실히 근거가 되죠. 그러면 까이거나 뭔가 그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고 했을 때 전면적으로 아예 싹 다 바꿔봐라고 하는 말은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근거가 있잖아. 이렇게 딱 보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2로 했고 이렇게 대상지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철거 재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거는 조적조 같은 구조도 포함되지만은 그 건물 연도, 건물
이 지었는지 몇 년 되었는지 그 자료 갖다가도 똑같은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건물만 따로 빼내 가지고 이를 에그리게이트를 시켜서 구역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교수님께 뭐 연로한 건물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으니 이 섹터는 전면 철거 재개발하고 뭐 나머지 구역 뭐 이를테면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뭐 그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음, 보수를 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런 소규모 개발에서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근거라는 게 생기는 거고 공정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의 그 주관성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심점이 보이긴 하지만 아닐 경우에 그리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다 하기 힘들 경우에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그 중요한 참고 자료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에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데 활용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그리게이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를 하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강의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2부, 왜냐면 동영상을 그 카테고리를 짧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2부 때에는 어, 3학년 1학기 제도에 중간 발표가 있다고 해서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좀 더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